가해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학생 간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교내 선도형 가해 학생 조치 1 내지 3호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실제 피해자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져서 발달과 삶에 아주 지극한 영향을 줬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트라우마가 계속적으로 지금 남아 있어서 지금의 삶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은 이제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가해자도 중요하다고 학생이라서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피해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뭔가 그렇게 안 없애면 경각심도 많이 갖게 되고 이러니까 안 없애는 쪽이 피해자를 위해서는 정말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1, 2년에 넘어가지고 그게 삭제가 된다면 상관없는데 장기간에 넘어가면 애들은 거기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전과 기록이라 사회생활이나 뭐나 그게 지장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 피해자로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런 기록들은 그냥 한 5년? 좀 길게 놔뒀으면 좋겠어요. 5년 이상 놔둬가지고 그 사람이 반성을 하고 좀 미안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슈K 시간입니다. 나도 당했다. 과거에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의 생활기록부에 폭력 이력을 남기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삭제하고 있는데 최근 교육부가 학교폭력 이력을 남겨둘지 삭제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폭력 담당 정재욱 주무관,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주무관님, 네. 그 학교폭력 이력에 대한 최근 교육부의 바뀐 방침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2011년도 말에 그때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사안으로 인해서 국민적인 어떤 공분을 일으켰고 그래서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벌을 강화하는 학교폭력 종합 근절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대책 중 하나가 이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행 초기에는 초중학교는 5년 그리고 고등학교는 10년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기간이 너무도 길고 과도하다는 여론 때문에 2013년도에 교육부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경미한 조치는 졸업 즉시 삭제를 하고 네. 상대적으로 중한 조치는 졸업 후 2년 뒤에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2020년 3월에 동일 학교급 내에서 최초 1회에 한해서 1호 서면 사과, 2호 접촉 금지, 3호 교내 봉사 조치를 조건부로 기재하지 않고 네. 만약에 재발하는 경우 소급해서 기재하는 것이 추가되었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예. 다시 한번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와서 현재 교육부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학교폭력 가해자의 생활기록부에 이런 학교폭력 내용을 남기며 이력을 남기면 좀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법률은 그 목적과 취지가 우리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교육하고 그리고 그들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현재 단 한 번의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모집 등의 입시와 취업 등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운동부 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회 참여를 제한하고 그리고 신인 드래프트 참여까지 제한하고 있는 등 법적 조치와 불이익을 굉장히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관계 개선과 회복을 전제로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적인 접근과 방안을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네, 홍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앞서 보도에서도 이제 인터뷰한 시민이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학교 폭력 기록조차 삭제가 되면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현행 법률상으로는 이 학교폭력 이력이 2년 뒤에는 삭제되고 또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진정한 반성 등이 있으면 졸업 즉시 삭제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피해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받은 이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서 가해자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고 또 그런 것들이 학교폭력 이력 기재 사항들이 이제 생활기록부에 적혀져서 그 학생들에게 어떠한 좀 불이익이 좀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또 학생들이 또 처벌을 두려워해서 이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좀 이런 일반 시민들의 좀 생각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방금 좀 이 학교폭력 기재 이력을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찬반이 많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예. 주무관님, 홍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 제도가 학교폭력을 줄이거나 좀 예방했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학교폭력 이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이후부터 좀 학교폭력이 줄어들었나요? 어떤가요? 시행 초기 2012년도에 우리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경각심을 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가해 행동을 억제해서 학교폭력 감소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해서 각종 갈등과 분쟁이 굉장히 증가했는데 왜냐하면 이 학교폭력의 어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의 문제로 보기보다도 이 가해 학생 그 조치가 기록된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을 삭제할 수 있냐 없냐 또는 그 조치 사항을 낮출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심지어는 역으로 이 상대 측에서 학교폭력을 다시 재신고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렇게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감소한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별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 어울림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지금 잘 정착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학교 단위에 있던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이 대화와 조정을 통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회복 중심 생활 교육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고 그리고 담당 교원들의 노력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회복조정 지원단 운영 또한 그 원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그 학교폭력 이력제가 소년법보다도 더 무겁다고 하던데 이건 좀 무슨 내용인가요? 예, 소년법 제32조를 보면은 이 소년의 보호 처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장래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이제 취지는 이 어린 나이에 이제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이 분명히 이제 커서 이제 개선의 여지가 있고 분명히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 긍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음에도 이러한 어떤 이력 사항들이 이제 그 학생들에게 이제 불이익이 좀 되거나 어떻게 보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꺾어버리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이제 목적이 있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는 지금 법원의 처벌을 받다 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하는 이 학교폭력 가해 이력제는 그 학생부 생활기록부에 남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소년 전과가 생기는 것보다 이 학교폭력 이력 제도가 더 무서워하게 되는 좀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제 가해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냐, 이제 또 피해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냐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피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가해 학생을 마주치거나 이제 그 후에 이제 평생 이제 상처가 기억에 남기도 하는데 이런 제도, 이런 학교폭력 이력 제도가 졸업한 뒤에 바로 삭제가 된다면 어쩌면 그 학생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또 이러한 좀 반발도 많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뭐 다 인권이 모두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제 양쪽의 인권을 지키면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좀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법률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 법원 통고 제도가 좀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의 이제 가해 학생의 보호자나 학교의 이제 교장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이런 학교 폭력 사례가 발생했다라고 통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통고를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뭐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뭐 심리 상담이나 뭐 서면 사과 뭐 이런 등의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고 좀 무거운 사례에 대해서는 이제 소년 보호 처분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 제도의 이제 장점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판사님이 이제 직접 이제 이 사건에 개입을 함으로써 네. 좀 빠르고 좀 직접적인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또 경찰이나 검찰의 이제 수사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사에 대한 좀 압박감이나 부담감이 덜하고, 또 법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뭐 가사조사관의 조사라든가 뭐 이러한 뭐 심리 상담 절차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좀 앞으로도 많이 좀 널리 이용될 것 같습니다. 네, 주무관님 아까 이제 좀 전에 조금 짧게 언급하셨었는데 대책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교육청은 그 전국 최초로 2018년도부터 회복조정 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조정 지원단은 이 관계 개선과 회복을 전제로 관련 학생과 보호자의 대화와 전문가의 조정을 통해서 각종 법적 분쟁과 이 학교폭력 밑으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사안 등을 이렇게 저희가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사회 구성원을 육성할 수 있는 네, 어떤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네, 교육 공동체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